하도 많은 일이 생기니까 조금 둔감해졌는데 윤규건이가 오늘 밤에 영장 청구가 확정됩니다. 자, 윤규건은 제가 버닝썬 때부터 우리들 병원을 무마했다. 단지 그것 때문에 그때 구속이 안 된 게 아니라 아마 이 사람이 정권에다가 지금 버닝썬을 통해서 나오는 여러 구린 지금 돈들이나 인맥들을 권력 핵심에 소개했을 거다. 그러니 그렇게 이 버닝썬을 물타기 하려고 정권이 장학선이니 뭐니 해서 온 사방에 분치를 하고 윤지호까지 데려오고 난리를 쳤고 그 방향을 조국이 장학선으로 하겠다고 동남아에서 들어온 문한테 보고해서 문이 그대로 지금 그때 읽었다. 자, 그렇게 본자하면 그때 아무리 봐도 문재인의 장학선, 장자연 김학의와 버닝썬이 뭔 상관이 있다고 그렇게 갑자기 엮었느냐. 또 윤지호가 등장해서 왜 갑자기 한두 달 반짝 장자연을 시끄럽게 하다가 지금은 윤지호만 지금 처벌될 상황이 되어버렸느냐. 좀 웃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윤규건이가 지금 버닝썬 사건 때 정상훈이 구속된 큐버서 정상훈이한테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를 버려라고 종용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윤규건 영장까지도 기각을 할 건가? 윤규건도 중요한 인물이에요. 조국 동생보다는 사실상 이 사건에 훨씬 중요하지요. 자, 윤규건은 유재수 기각의 전말도 알고 있을 거고 더 나아가서 정권이 관계한 숱한 의혹들을 무마한 사건, 저거하고 연관이 있는 의혹들은 무마했을 거고 저것 쪽에 줄된 사람의 의혹들도 덮었을 거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 병원 의혹을 덮는데도 지금 뛰어다녔고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적들 야권에 대한 어떤 공격에는 또 상당히 앞장섰을 거고 그래서 정권에서 사실은 경찰청장보다도 더 총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드러난 일 중에 우리들 병원과 관련되는 윤규건의 역할은 제일 컸을 거다. 그러면 우리들 병원의 2012년에 대선을 앞두고 저렇게 흘러 들어간 돈들이 그때 보면 담보보다 턱없이 많은 대출이 지금 산업은행에 의해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렇게 흘러 들어간 돈 중에 일부는 저런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했던 정치 권력, 즉 문재인 주변에 흘러 되돌아갔을 가능성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매우 크죠. 그래서 일각의 이 언론들, 마이너 언론들은 이 1,400억 불법 대출의 일부가 문다의 남편 문재인 사위 회사로 이렇게 흘러간 첩보가 있다. 이렇게도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의 선데이 저널이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보면 사위가 일하던 회사가 우리들 병원에 일하던 그런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었다 하는 보도가 나오고 또 사위가 일하던 회사와 관련이 있는 회사들의 특혜가 좀 주어졌다. 또 벤처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도 있었죠. 자, 그런데 윤규건은 그 내막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윤규건에 대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 유재수를 저렇게 지키려고 했던 정권이 유재수보다 훨씬 많은 비밀을 알고 있는 윤규건은 어떻게 할 거냐. 자, 이게 오늘 초미의 관심사가 이렇게 봐야 될 거라 봅니다. 어쨌든 윤규건 영장을 기각시키려고 노력하겠죠. 그거는 윤규건의 부인 김재미 뭡니까? 경정입니까? 말레이시아 주재관으로 있는 사람. 사실상으로 한국에 오지 않았어요. 티켓이니 뭐니 선물 받았다라는 의혹이 등장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특혜를 베풀어서 현재 그 자리에 그대로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도 손을 못 댔어요.
그건 뭐냐면 윤규건이가 그래 사고를 쳤는데도 지금 서울 본청에 경찰 인사 책임자로 있다가 다시 지방청으로 옮겨서 있는 척 했지만은 윤규건을 특수 대우를 현 정권이 버닝썬 이후에도 해주고 있었던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면 끝까지 감싸고 돌아야 될 윤규건에 대해서 이 정권이 어떻게 하겠느냐. 자, 오늘 이 영장 부분. 그러면 이제 윤규건도 기각시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정경심인데 정경심이까지 기각시켰을 때 일어날 국민적 분노를 감추기 위해 그래도 윤규건 너는 좀 싸게 막아줄게 갔다 온나 이럴 건가. 지금 이게 지금 제가 오늘 아주 궁금합니다. 근데요 오늘 보면 법원이 조국 동생 영장만 기각한 게 아니라 조국과 정경심이의 휴대전화에 대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수차례 발부되었는데 그걸 기각해서 두 사람의 전화를 이렇게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국과 정경심에 대해 각각 두 차례 이상 기각했다는 거예요. 검찰은 조국과 정경심의 전화기가 동양대 PC 인멸이나 또 동양대 최성해 총장 전화통화 이런 걸 가리기 위해 꼭 필요해서 여기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사생활보호 등으로 계속 기각했다는 겁니다. 자, 휴대전화에는 기지국 추적 등 통신조회 영장으로는 알 수 없는 문자 메시지, 비밀 메신저 대화, 이메일 등 광범위한 부분이 담겨 있어요. 자, 우리가 흔히 통신조회 영장이라고 이제 나오면 며칠 뒤에 이제 집에 통보가 옵니다. 누가 요구해서 이런 걸 알려줬다 이제 이래 놓는데 그런 통신조회 영장에는 이제 서로 어떻게 통화했는지 기록만 알 수 있는 거지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이 휴대폰을 압수하게 되면 삭제했더라도 되살려서 이런 내용들이 상당수 확보가 가능하지요. 자, 그래서 조국은 그렇더라도 정경심이 전화는 확보해야 될 건데 이것까지도 이제 못하게 하고 이제는 아마 조국과 정경심이가 또 바꿨을 거기 때문에 이제 확보해봤자 남아 있을 것도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국과 관련해서 검찰이 정경심이와 조국에 대해 이 정도라도 증거를 찾아서 수사한 것도 참 엄청나게 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권이 정경심이 영장도 기각시킬 거다. 많은 사람이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정경심이 영장 통과되겠냐. 그거 기각시키려고 미리 지금 검찰 보고 김 뺀다고 지금 조국 동생 조건희 영장도 기각시킨 거 아니냐.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오늘 이제 참 국민들의 분노가 조롱하는 칼럼으로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조국처럼 깨끗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문 정권 관련자들에 대해 어이없고 무섭다. 사방의 일가가 죄다 의혹이 널렸는데 그리고 거짓말 그 다음에 은폐 외압까지 지금 행세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검찰을 몰아대고 지지자는 조국을 의인으로 몰고 있으니 참 가소롭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조국이 지금 10,000원짜리 티셔츠를 지금 주인공이 됐답니다. 서초동 집회에 조국 티셔츠를 입고 온 사람이 많은데 거기에 조국이 케이크 들고 딸 생일날 집에 들어가는 그 그림이 이제 사진이 찍힌 걸 그걸 그림처럼 만들어서 인쇄를 한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거 입고 다니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면요. 나는 도둑놈을 옹호하는 사람입니다. 나도 본성이 도둑에 가깝습니다. 내가 조국이다 하는 사람들요. 나는 도둑놈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피한 줄을 알기를 바랍니다.
임원정이라는 부장검사가 검찰총장이 파서 죽여버리려고 하면 수사하고 덮어버리려고 하면 불기소하는 사건이 얼마나 많냐. 선택적 정의는 사법을 왜곡시킨다. 사법 정의를 왜곡시킨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참 기가 찬 소리들을 합니다. 한양대 박찬원 교수라는 사람도 페이스북에 조국 수사는 아무리 보아도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검찰 수사권의 남용이다. 선택적 정의에 분노한다 했습니다. 자, 지난달에 그 서울대에 학생들이 촛불 집회를 할 때 학생들이 더 큰 사회적 무슨 구의역의 김군이나 이런 사람을 외면하고 선택적 정의를 외치고 있다 했어요. 자, 이 조국 문제에 대해 선택적 정의를 이야기하는 거요. 이거 정말 웃기는 소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신문에 보면 미국 사회 철학자 존 롤스가 정의론에서 평등의 논리를 정의의 제1원칙으로 꼽았는데 보편성을 외면한 채 정의를 외치는 자야말로 가장 정의롭지 못한 악당이죠. 자, 검찰이 지금 조국을 수사하는 게 선택적 정의라면 문 정권이 2년 2개월 동안에 조국을 민정수석에 앉혀놓고 야권을 상대로 적폐청산, 부패척결이라고 한 것은 선택적 정의가 아닙니까? 박근혜, 최순실, 정유라를 상대로 처단하자고 했다면 지금 조국의 분노에 대해서도 처단하자, 조국 일가의 패밀리 사기단에 대해서도 처단하자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평등한 정의지요. 너들 정의는 그렇게 쉽게 너들 식으로 해석하냐. 참 영혼이 가련한 인간들입니다. 자, 나라를 둘러 쪼개서 문재인이 어떻게 버텨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은 문재인은 정경심을 기각하는 순간부터 힘이 더 빠져버릴 겁니다. 지금 37.9, 32.4 지지율 나왔어요. 뭐라 하든 간에 문재인 지지율은 그것도 과분합니다. 실제는 제가 볼 때 20% 중반 이하로 떨어져 있을 거예요. 이제 좌파에서도 뻔뻔한 것들이 남거나 모질하는 것들만 남았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벗어나봤자 갈 데가 없는 것들만 남아서 내한테 이득이니까 죽으나 사나 버텨보자고 하는 것들만 남았지. 좌파에도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그게 단지 유명인 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 신문에 나지 않았습니까? 친문망 카페 레몬 테라스라는 데서도 반조국 목소리가 높아서 62%가 사퇴해야 된다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만 명이 있는 카페에 300명 극성 지지자들이 주로 이런 게 여론을 끌어왔지요. 심지어 MLB 파크라고 주로 이제 20, 30대 남자애들이 주로 있는 이 사이트에서도 찬반 투표를 하니 조국 반대가 찬성의 10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명이 자기들 이해관계나 정치의식 때문에 저런 짓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도 더 좁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은 정경심을 영장을 발부하게 하면 좀 천천히 추락할 거고 영장을 기각하면 더 빨리 추락할 거예요. 우리는 그날 집회합니다. 영장 발부하는 날. 그런데 정경심이 영장이 기각될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날 정경심이 영장이 발부됐다 하면 박수를 치고 환영해야 되겠지만은 영장이 기각되었다 해도요. 와 하고 박수 쳐야 되는 겁니다. 왜? 문재인의 종말이 더 빨라지기 때문이에요. 자, 정경심을 기각시키면 검찰이 또 그냥 있겠습니까? 자, 검찰은 조국 동생도 지금 추가 혐의를 보강해서 영장을 발부하려고 그러고 정경심의 영장도 정면 돌파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각되면 기각된 대로 또 밀어붙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지금 심지어 나오는 이야기는 저 돈 받고 교사 2명 채용해 주려고 웅동중학교에 교사 채용 시험을 했는데 시험지가 유출돼 가지고 돈 받은 사람에게 지금 이렇게 채용이 지금
되도록 해준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단에 대해서 아마 영장 발부를 기각한 판사는 아마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될 거예요. 만약에 발부를 기각하면 우리는 그날 그 판사 이름에다가 뒤에 동물 이름을 붙여가지고 밤새도록 외칠 거예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법도 사람의 상식하에 하는 거지 법이라고 네 맘대로 악용하라고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법도 도덕 안에 들어야 있는 거예요. 법이 부도덕하고 부정의하면요, 중앙지법에 들어가서 창문을 다 깨 부숴버리고, 예? 판사를 끌어낸다고 그 불법에 항의한, 예? 정의로운 국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요. 그러지 않습니까? 법이 법 같지 않고 불의를 지향하는데 정의를 지향하는 사람이 불의로서 법치를 무너뜨리는 인간을 끌어낸다고 뭔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 몇 사람한테 내 이야기를 해요. 박원순이 이재명이 당신들 정신 차려요. 조국 편들다가는 같이 떠내려가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도 목 빳빳이 들고 할 말을 해야 당신들한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당에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입이 찢어졌다. 황교안이 위기에 놓였다가 조국 때문에 살아났고 한국당의 여론도 좀에 오르고 황교안이도 여론 좀에 올랐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보수 집회 다니다가는 보수 집회가 부각이 되고 한국당은 거기 섞여서 떠내려갈 것 같으니까 어제부터 이제 연설 안 하고 집회도 안 한대요. 요즘 좀 숨쉴만 하다는 거죠.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하고, 중요한 거는 조국 해임하고 문재인 탄핵하고, 그리고 저 판사, 사이비 판사 명재권입니까? 탄핵해야 된다. 판사 탄핵은 국회밖에 못해요. 전번에 우리 배웠잖아요. 조국 해임, 문재인 명재권 탄핵을 한국당이, 그 법률가들 많잖아요. 황나부터 법률가잖아요. 쓸데없는 데 다니지 말고 왜 탄핵해야 되고 해임해야 되는가를 적어서 발의를 하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그거 안 하면요, 나중에 조국이 무너가고 물러가고 문재인 정권이 흔들려서 당신들한테 떡이 올 것 같아요. 꿈 깨라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